리플이라는 회사가 XRP에서 한 발짝 물러난다라고요. 처음 들으면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코인을 만든 그 회사가 손을 떼겠다는 거니까요. 보통 이런 뉴스 나오면은 가격 흔들리고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지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죠. 이 발표 내용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면은 이게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리플은 왜 하필 지금 자기 영향력을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왜 XRP 가격이 가장 결정적인 변화일 수 있는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끝까지 한번 같이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리플 레저 재단의 신임 커뮤니티 디렉터 후세인 장가나라는 인물이 두 가지 큰 업그레이드를 공식적으로 예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이티브 대출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에스크로라는 기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풀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이티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은행이나 중개 회사에 거치지 않고도 XRP 네트워크 안에서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줄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에스크로 같은 경우는 조건을 미리 정해둔다. 그럼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돈이 오고 가는 장치인데요. 여기까지는 단순한 기능 추가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발표의 진짜 무게추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랑 같이 묶여가지고 발표된 내용 중에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플 본사가 앞으로 양자 안무 같은 장기 연구 쪽으로 빠지고 리플 레저 재단은 검증자 관리 같은 인프라 쪽을 받고요. 리플 레저 커먼스라는 이 또 다른 조직은 사용자가 직접 쓰는 서비스 쪽을 담당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그동안 리플이라는 한 회사가 사실상 전부 다 들고 있었던 권한을 새 갈래로서 쪼개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가 처음 떴을 때 일부 홀더들이 불안해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 하필 지금인 건지, 그리고 왜 다른 채널들은 이런 부분들을 깊게 안 다루고 있는 건지, 이게 이번 영상에서 진짜 풀어드리고 싶은 지점이고, 리플 XRP가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비판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진짜로 탈중앙화된 코인이 아니라 리플이라는 한 가지 회사의 입김이 너무나 세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리플이 들고 있는 물량들 때문에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그동안 큰 기관 자금들이 XRP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였는데요. 은행이라거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한 회사가 좌우하고 있는 자산에 큰 돈을 넣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 규제 당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가 그 두 가지 비판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권한이 세 군데로 나뉘면요, 어느 한 곳이 마음대로 네트워크를 좌우할 수 없게 될 거고, 게다가 리플 본사는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장기 연구 영역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XRP는 사실상 리플 코인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근거가 구조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분업은 단순하게 일을 나눠가지고 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에 가깝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발표된 기술적인 부분들, 그냥 기능 추가가 아닙니다. 이 네이티브 대출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짚어드려 보자면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에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거쳐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코드 한 줄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또 그 안에 들어있던 돈들이 통째로 털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사라진 돈이 수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이었었고, 근데 XRP는 이 대출 기능 자체를 네트워크 본체에 직접 박아넣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또 그 위험이 구조적으로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XRP 네트워크에는 이미 신원 확인이라거나 또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이 프로토콜 단계에서 통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거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랑 또 불법 자금을 거르는 절차가 네트워크 자체에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코인에서는 이게 보통 거래소나 외부 서비스의 몫인 건데, XR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본체가 그런 기능들을 처음부터 안고 간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들어오려면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조금 더 다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호재 뉴스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토큰화 얘기라거나 기관 진 얘기들 전부 다 따로 노는 것 같았었는데, 이번 발표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조각들이 사실은 한 가지 방향성을 향해서 맞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권한은 분산되고요. 또 대출 기능은 네트워크 본체에 박히고요. 규제 대응은 미리 깔려있고요. 리플 본사는 더 먼 연구로 빠지고요. 이 네 가지가 비슷한 시기에 정렬되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요, 이 큰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마치는 흐름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 가지 가대로 벌릴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하나의 흐름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고된 업그레이드들이 실제로 메인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시점,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기능이 발표되는 거랑 실제로 작동하는 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무게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망설이고 있었던 기관 쪽 자금들, 시범적으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그 자금이 가장 먼저 노릴 분야는 실물 자산 토큰화 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부동산처럼 이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작업인데요.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은 거기서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리플 XRP가 서 있습니다. 결국에 리플이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악재처럼 보이겠지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기관 자금이 들어올 만한 길을 여는 작업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업그레이드들은 단순한 기능 추가 정도가 아니라 XRP라는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바꾸는 이런 수준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남아있죠. 이렇게 준비가 전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정작 가격이 움직이는 이 진짜 트리거는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 이어가지고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에서 너무 잘하려고 또 너무 최고의 선택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간혹 리플 XRP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요. 저번에 못 팔아서 이번에 고점에서 팔아야겠다. 리플 XRP 얼마까지 상승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너무 잘하려는 선택들을 하시려고만 하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계속 고점만, 이 최고의 매매만 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분명 나는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그 적당히 자체가 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적당히인지 내가 적당히 팔고 싶은 가격이 사실은 이 고점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리플이 가장 좋았던 시기 고점 라인에서 4,850원 라인에 대한 분할 매도를 안내드렸던 이유도 결국에 시장은 절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할 익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너무 잘하려는 것보다는요. 적당히 잘하면서 분할 익절에 대해서 효율적인 타점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리플 정보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